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할 때는 처음에 소화효소라 그런 소화액이 나와서 그거를 삭히는 작용을 하죠. 그 다음에 이 잘 삭혀진 음식물이 위장의 연독 운동을 통해서 영양분 흡수가 되고 노폐물을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완벽하게 돼야지 사람들이 소화장애를 안 느끼는데, 보통 이제 체했다 그러면 주시는 뭐 이렇게 마시는 소화액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제라 그래서 화학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약제가 주로 약을 드시게 되는데, 그거는 상태는 뭐 소화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위벽이 헐었을 때 환자분들은 소화가 안 되면 일단 내시경 해보시잖아요. 내시경 해봤을 때 위벽은 괜찮아요. 그런데도 계속 본인이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는 두 번째 단계인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 경우시거든요.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삭히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대로 음식물이 위에 고여 있는 경우예요.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음식물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늘 복부가 좀 빵빵한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고, 그다음에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돼야 그 다음 음식을 먹고 싶은 좀 식욕이 생기는데 그게 그대로 위에 멈춰 있으니까 식욕부진, 전혀 입맛이 없는 상태. 그다음에 계속 이게 위에 고여 있으니까 트림 또는 구역질, 구토 이런 증상 나올 수 있고, 이게 좀 심하면 이게 가운데서 꽉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좀 이렇게 맑은 기운이 안 올라가다 보면 늘 소화가 안 되면서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럽고, 심하신 분은 이게 이 아침에 지하철 같은 데 쓰러지시기도 하잖아요. 이런 경우는 식골증이라 그래서 갑자기 위장 운동이 콱 멈춰서 이게 머리 쪽으로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졸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, 소화 장애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내가 화학적인 소화가 안 되는 건지, 혹은 화학적인 소화가 소화효소가 너무 많아서 위벽이 헐어서 위험 증상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, 아니면 물리적인 위장 운동을 안 해서 위무력증, 위하수증까지 가는 위장 물리적인 운동이 안 되는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그 각각 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소화기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어떤 게 정확히 원인 파악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네. 어떠한 원인과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까요? 네.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장 운동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을 해드렸는데, 위장도 어떤 이런 기능적인 소화 장애도 원인이 굉장히 유사해요. 그래서 첫 번째, 비위 자체가 허약한 경우는 사실 한의원에서 보면 거의 선천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이런 분들은 타고나기를, 특히 이제 사상체질 넘은 소음인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타고나기를 이 비위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고,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위장 기능도, 위장의 운동 기능도 저하된 어떤 노화에 의한 약간 위장 기능 저하도 볼 수가 있고,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.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정상적인 순환이 안 되면서 위장 기능이 확 멈춰요. 이럴 때도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, 혹은 또 근본적으로 화병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오시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기혈순환이 잘 안 돼서 어떤 몸에 노폐물이 쌓인 담음이라든지 어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장 기능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을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혹시 내 몸에 기혈순환을 좀 장애가 받는 어떤 그런 사인이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간 기능 자체가, 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화기관이에요. 간에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 분비가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좀 소화 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따라서 증상 하나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효소제 먹고, 변비 있다고 변비약 먹고, 이렇게 그냥 가지만 보고 치지 마시고 가장 뿌리가 되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찾으셔서 그게 적당한 뭐 침을 맞으신다거나 필요한 경우는 한약을 드신다거나, 그다음에 생활에서도 평소에 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복부 위장 근육을 계속 활용을 하는 복식 호흡을 한다거나,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서 전체적인 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운동을 조금 해보시도록 하고, 그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배가 아프면,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나 할머니가 배를 이렇게 만져주잖아요. 엄마 손을 약손하면서 그게 굉장히 배꼽 주변 위나 장 부분을 꾸준히 이렇게 장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근본적으로 약간 물리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손쉽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응용을 해보시면 좀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을 조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
네, 이렇게 기능성 소화 불량 장애의 이 원인과 함께 또 어떻게 생활 관리하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자, 일단은 장 마사지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?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사실 이 배꼽 주위 배꼽을 기준으로 위는 사실 배꼽 위에 있고요. 그다음에 복부에서 이제 음식물이 위에서 내려가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또는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준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도 눌러봐서 아픈 부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눌러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단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엄마 손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또는 장 마사지 하기 전에 몸에 핫팩을 조금 올려주고 나서 조금 따뜻하게 한 다음에 장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